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아주 복잡한 계산을 했지만 나온 결과가 뭐였었냐면 마그네틱 스칼라 포텐셜을 우리가 잘 구할 수 있었다 이거예요. 뭐였었냐면 A 프라임 R 마이너스 R 프라임 아, 이걸 쓸까? 아니지. 이걸 쓰지 말고 이걸 쓸까 그냥? 마이너스 4파이 다음과 같이 써서 우리 어떻게 썼냐면 여기는 요양을 뭐냐면 surface current density 여기 있는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서 요양을 마그네틱 폴 덴시티로 다음과 같이 썼었죠. 그래서 보면 다음과 같은 양은 그러면은 이렇게 밑에 R분의 1로 들어가서 포텐셜이 주어져 있지만 그러면 전체 그러면 저 스트렝스는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더한 거 이걸 더한 걸 보면 우리 쉽게 다이버전스 테오렘을 쓰면 이게 요거랑 부호가 반대인 걸 아니까 다음과 같이 토탈 마그네틱 스트렝스 는 0이 된다는 사실을 알죠. 물론 여러분들이 전기적인 성질에서 다이엘렉트릭 머티리얼 안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이거에 대응되는 양이 폴러리제이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써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전체 사실은 요 안은 전체 차지가 되지만 폴러리제이션 차지가 되지만 우리 전체 머티리얼이 뉴트럴한 다이엘렉트릭이라면 역시 다음과 같은 0이 되는 다음과 같은 관계를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바꿔서 우리 지난번에 커런트 마그네틱 필드를 우리가 어떻게 썼었냐면 U0 4파이 OM 마이너스 R 프라임의 3승 플러스 U0 5파이 관심 있는 거에 시그마 M 그레디언트를 다 취하면 플러스 U0M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유도를 했었죠. 자, 근데 마그네틱 필드를 사실 우리 물체 안에서 측정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면 우리 앞으로 마그네틱 필드 혹은 거기에 대응되는 양이 매트에서는 어떤 게 있는가를 보려면 우선 맥스웰 이퀘이션을 먼저 보면 되죠. 맥스웰 이퀘이션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태까지 물체 안에 있지 않고 베큐엄에 있을 경우에 마그네틱 필드에 대한 이거는 0 다음과 같은 마그네틱 필드에 대한 그 맥스웰 방정식, 타임 인디펜던트한 맥스웰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었는데 매터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죠. 매터 안에서 보면 우리 지금 앞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다음과 같은 커런트가 실제로 자유전자가 움직여서 되는 트랜스포트 커런트뿐만 아니라 어토믹 커런트까지 있기 때문에 이게 수정이 될 거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앞에 있는 그럼 이거
앞에 있는 이거는 우리 B가 역시 컬 A로 주어지는, 앞에 있는 비록 마그네타이제이션이 다양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보면 요 앞에 있는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다양한 같은 양은. 근데 뒤에 있는 양은 어떻게 변하냐면 J 다음과 같이 우리 매트 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요거에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트랜스포트 커런트고 커런트 덴시티고, 요거는 마그네타이제이션에 의한 커런트 혹은 어토믹 커런트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이 양은 사실 여기에 주어져 있는 마그네틱 필드가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양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외부에서 그냥 주어진 소스로만 주어져 있다면 우리 이거를 인티그랄을 해서 B를 인티그레이션을 해서 J가 주어져 있다면 적당히 B를 인티그레이션을 해서 B를 구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앞에 있는 건 그럴 수 있더라도 뒤에 있는 게 B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걸 적분을 한다고, 양변을 적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B에 대한 적분, 이거 B가 implicitly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한 적분이면 인테그랄 이퀘이션을 풀어야 되는 복잡한 일이 벌어지죠. 물론 풀 수는 있지만 워낙 복잡하고, 따라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양을 마그네틱 필드 B를 구하기는, 매트 안에서 구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일렉트릭 필드의 경우 새로운 양을 도입한 것처럼 여기서도 새로운 양을 도입하면 되죠. 어떻게 도입하냐면 우리 여기 있는 요 양이 지난번에 우리 본 것처럼 어떻게 주어지냐면 다음과 같이 주어졌었죠. 그래서 우리 이걸 왼쪽으로 넘기면, 왼쪽으로 넘기고 뮤제로로 나눠주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죠. 이 식이 예쁜 건 뭐냐면 오른쪽에는 우리 더 이상 어토믹 커런트 혹은 마그네타이제이션 커런트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다이일렉트릭 머티리얼 안에서 일렉트릭 필드의 다이버전스를 계산하면 프리 차지 덴시티 뿐만 아니라 바운드 차지 덴시티까지 포함해야 되는데, 바운드 차지 덴시티가 없는 프리 차지 덴시티만으로 그 가우스 법칙을 쓴 경우에는 우리가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를 도입했었죠. 그것과 아주 비슷한 아이디어예요. 그때는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의한 것처럼 여기서도 오른쪽이 프리 커런트만 있는 이 양을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다음과 같은 양, 우리 이걸 뭐라고 부를까? 마그네틱 필드라고 부를 수는 없고, 마그네틱 사람마다 부르는 게 다르지만 마그네틱 인텐시티 벡터라고 부릅시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컬 H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시간, 우리가 앞으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고자 할 때는 여기 있는 다이버전스 B가 0, 컬 H가 J인 거를 쓰면 되겠다 이거예요. 그럼 이것도 그러면 다이버전스 H가 0인가요? 그렇지 않죠. 다이버전스 H는 다이버전스 B가 있지만 여기 다이버전스 M이 0이 아닐 수가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다음 같은 두 개의 필드에 대해서
보는데 우리 그러면 앞에서 쓴 우리 복잡하게 구했던 우리 여기서 보면 우리 이거는 뭐냐면 마그네타이제이션에 의해서만 생긴 거고 실제로 보면 이 앞에 있는 두 양은 어떻게 얻었냐 하면 모든 세 양은 어떻게 얻었냐 하면 뭐냐면 마이너스 뮤 제로 gradient phi 플러스 뮤 제로 m 플러스 뮤 제로 4파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었죠. 그래서 우리 보면 여기서 이거는 소스를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트랜스포트 커런트에 의해서 생기는 마그네틱 필드고 앞에 있는 요양이 마그네타이제이션 혹은 어토믹 커런트에서 생기는 텀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 H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H를 쓰면 H는 이거를 뮤 제로로 나눈 다음에 뮤 제로로 나눴으니까 이건 없지. 뒤에 있는 것부터 먼저 쓰면 4파이 J 함승을 쓰고 그 다음에는 뮤 제로로 나눈 다음에 m을 빼는 거니까 m이 없어지고 왜냐하면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파 다음과 같은 형태로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식에서 우리가 익스플리시트하게 컬 H를 계산해 볼 수도 있어. 아까는 그냥 맥스웰 방정식에서 했지만 우리가 익스플리시트한 폼으로 다음같이 주어진 곳에서도 이거의 컬을 계산할 수 있어요. 조금 아까 본 것처럼 이거는 트랜스포트 커런트에서 나온 거고 요거는 어토믹 커런트에서 나온 건데 재미있게도 컬을 취하면 임의의 펑션의 그레이디언트의 컬은 아이덴티컬리 0이니까 어토믹 커런트에 대한 텀은 없어지고 요거는 우리가 여기다 컬을 취하면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건 다 지난번에 한 번 더 계산을 했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다 컬을 취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게 델타 펑션에 비례하는 양이 나와서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미분 방정식을 푼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관심 있는 건 뭐냐면 두 개의 다른 머티리얼이 붙어 있는 경우 뭐 그 중에 하나가 진공이어도 되죠. 그럴 경우에 바운더리에서 어떤 컨디션을 만족하느냐 바운더리 컨디션을 우리가 결정을 해야만 우리 그 다음에 마그네틱 머티리얼에 대한 예를 들어서 마그네틱 필드가 어떻게 되느냐 혹은 조금 아까 보았던 H 필드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걸 볼 때는 다음과 같은 디퍼런셜 폼보다는 인티그럴 폼이 더 우리 쓰기가 편하죠. 실제로 우리가 가우시안 서페이스를 잡거나 암페어 룹 같은 거를 볼 때는 인테그럴 폼이 더 좋으니까 인테그럴 폼으로 쓰면 첫 번째 다이버전스 B는 우리가 가우스 티어렘을 쓰면 우리가 쉽게 적당한 패곡면에 대해서 가우스 서페이스에 대해서 이거를 계산하면 0이고 여기 있는 요 양은 역시 적당한 그 패곡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패곡선에 대해서 라인 인테그럴 왼쪽에 걸 라인 인테그럴 하면 스톡스 티어렘에 의해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라인 인테그럴이 이렇게 면적 적분을 하면 이게 바로 이게 되고 이 오른쪽을 적분을 하면 커런트 덴시티를 면적에 대해서 적분하면 둘러싸인 커런트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걸 보면 우리 다음과 같은 걸로 우리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을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 바운더리 컨디션은 좀 이따 보고, 근데 우리 M에 대해서 성질을 좀 더 봐야 되는데, 아주 간단한 예, 새로운 H 필드를 도입했으니까 우리가 뭐냐면 무한히 긴 원통형, 그 중에 단면을 다음과 같이 그렸을 때 반지름이 R이고 이 전체 유니폼하게 전류가 I가 흐를 때 이 실린더 내부와 외부의 마그네틱 필드가 얼마냐, 혹은 H 필드가 어떻게 되냐, 이걸 보면 사실 그냥 풀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가 다음과 같이 시미트리가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시미트리가 그렇게 특별하게 잘 보이지 않으면 사실 풀기가 좀 어렵죠. 시미트리가 다음과 같이 많이 있다는 건 뭐냐면, 이건 특히 이 C축에 대한 회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대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경우는 당연히 마그네틱 필드나 혹은 H 필드나 전부 다 이렇게 C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있고, 여기서부터 반지름 R이 정해지면 R 위에서의 그 H 필드나 B 필드의 크기는 항상 일정하다는 사실을 대칭성에서부터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잡냐면, H를 구하고 싶으면 H에 대한 걸 하려면 룹을 가져야 되니까 반지름이 R인 룹 안에서는, 바깥에서는 다음과 같은 반지름이 R인 룹을 잡으면 되고, 첫 번째 R보다 작은 경우에는 H 로 계산하려면 2파이 R 라인 인테그럴을 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는 걸 알죠. 왜냐하면 이 도는 방향이랑 H 필드랑 평행이기 때문에 스칼라 프로덕트는 그냥 크기를 곱하기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크기가 똑같으니까 적분 바깥으로 나오면 둘레로만 계산을 하면 되니까, 이게 뭐냐면 그 안에 둘러싸인 전류, 이건 전체 전류의, 이거는 균일하게 흘러가면은 면적의 제곱에 비례하죠. 흘러가는 면적에 비례하죠. 면적에 비례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R제곱분의 R제곱.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서 H는 I 2파이 R제곱 R, 방향은 파이 방향으로, 파이 방향이 이 도는 방향이죠. 두 번째, R보다 큰 경우에는, 똑같은 경우인데 여기가 이렇게 주어지지 않고 그냥 I로만 주어지니까 H는 R분의 1에 비례하는. 근데 이 경우 바깥에서 그럼 마그네틱 필드는 H가 이게 B 마이너스 M인데 바깥에서는 이게 없기 때문에 뭐냐면 B 필드는 우리가 잘 아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쓸 수 있죠. 여기서는 그 쓰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가 M이 어떤 값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우리 쉽게 H 필드를 시미트리가 있는 경우를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을 쓰기 전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다이렉트릭 머티리얼인 경우에 여러 가지 성질을 봤듯이 우리 마그네틱 프로퍼티를 봤을 때도 우리 그 성질을 봐야 되는데, 마그네틱 프로퍼티는 좀 더 성질이 다양해요. 성질이 다양한데 지금 그래서 나오는 마그네타이제이션을 우리가 구하고 싶은데, 마그네타이제이션이 어떻게 주어지냐 이거예요.
마그네타이제이션은 외부에서 어떻게 되나? 처음에 뉴트럴한 넷 마그네타이제이션이 없는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그 마그네틱 필드의 평행에서 마그네타이제이션이 생길 수도 있고 다이엘렉트릭인 경우는 그렇지만 이때는 평행에서 생길 수도 있고 반대 방향으로도 생길 수도 있어요. 혹은 이게 굉장히 큰 외부에서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지 않아도 0이 아닌 그런 여러 가지 머티리얼이 있는데 우리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건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철이나 이런 것 같은 페로마그네티즘을 가진 거는 좀 나중에 생각을 하고 우리 뭐냐면 조금 아까 말했던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유도되는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 혹은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 마그네타이제이션이 생기는데 그게 물론 외부에서 주어진 마그네틱 필드에 비례하던 같은 방향이든 반대 방향으로 생길 수는 있지만 아주 작고 그 크기가 그 다음에 마그네틱 필드를 끄면 다시 0이 되는 우리 그런 경우를 볼 거예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우리 다이엘렉트릭 경우에서도 얘기했지만 머티리얼이 리니어하고 아이소트로픽한 경우 아이소트로픽하다는 거는 마그네틱 필드를 어느 방향으로 걸어줘도 똑같이 그 방향에 대해서 마그네타이제이션이 그 방향에 대해서 어느 방향에서 그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거고 리니어하다는 거는 다음과 같은 H 필드에 비례해요. 물론 우리가 지금 H가 M이라고 놨는데 우리 이거를 여기서 보면 우리 리니어한 경우는 마그네타이제이션이 다음과 같은 B 필드라기보다는 우리가 새로 정의한 H 필드에 비례하는 그래서 그는 비례상수를 M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로운 양 왜? H는 저거 식에서 M 앞에서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소리 마이너스지.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요 양은 이제 또 새로운 양이 들어왔으니까 우리 지난번에 D가 아니지 D가 요건 좀 이따 써야 되겠네. P가 알파 P 다음과 같은 일렉트릭 필드에 비례한다고 쓴 거랑 비슷한 경우로 좀 자꾸 예를 들어 좀 헷갈리니까 새로운 용어가 나와서 이제 좀 복잡해요. 이건 또 뭐라고 부르냐면 지난번 거는 퍼미어빌리티라고 불렀지만 이거는 점점 단어가 어려워져서 마그네틱 서셉터빌리티라고 불러요. 이거의 차원은 아까 좀 더 괜히 주었네. H가 1/뮤제로 B 마이너스 M으로 정의를 했으니까 M과 H의 디멘션이 같을 테니까 카이 M은 차원이 없는 양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근데 만약에 리니어 아이소트로픽하지 않다면 가장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비례하는 식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요게 텐서가 되죠. 가장 제너럴하게는 리니어하고 아이소트로픽하지 않으면 M의 i번째 컴포넌트는 물론 아인슈타인 서메이션 컨벤션을 써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H 필드랑 마그네타이제이션이 같은 방향일 필요가 없죠. 근데 리니어하고 아이소트로픽하다는 거는 여기 있는 요양 중에 다이어고널 컴포넌트만 있고 그 다이어고널 컴포넌트가 전부 다 똑같은 그런 경우에 다음과 같이 간단한 결과로 주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이 카이 M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양수인 경우는 같은 방향이죠. H 필드랑. 그 경우는 우리가 파라마그네틱 케이스라고 하고, 하염이 음수인 경우, 이 경우를 우리가 다이어마그네틱,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를 보냐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일렉트릭, 퍼머넌트 일렉트릭 다이폴, 물 분자 같은 게 있는 걸로 생각하는 것처럼 퍼머넌트한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를 가진 분자들이 예를 들어서 용액이나 이런 데서 마음대로 회전할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 외부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걸어주면 마그네틱 다이폴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m.b니까 마그네틱 필드의 평행이 될수록 에너지가 낮아지니까 그쪽으로 배열하게 되죠. 그때 물론 마그네틱 필드를 외부에서 마그네틱 필드를 꺼주면 thermal fluctuation 때문에 다시 원래로 돌아와서 넷 평균을 취하면 0이 되는, 우리 그런 경우가 이제 파라마그네틱한 경우고, 다이아마그네틱인 경우에는 좀 약간 설명하기가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일반 분리에서 이런 걸 어떤 성질로 배웠냐면, 이거는 사실 우리가 파라데이 법칙을 쓰면 전자가 오빗을 도는데 전자가 오빗을 도나? 그러니까 모형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서멀 이퀄리브리엄에 있으면 이렇게 한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 반,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 반. 근데 마그네틱 필드를 이렇게 쭉 켜주면 그 안에 마그네틱 필드 플럭스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죠? 증가하지 못하게 유도된 커런트가 흘러야 되는데, 한쪽으로 흐르는 거, 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거랑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게 그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결과를 합해보면 마그네틱 필드의 반대 방향으로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가 유도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모델로 쓸 수 있지만 어쨌든 다른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지만 역시 어느 경우든지 우리는 하이엠이 굉장히 작은 경우만 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걸 쓰면 B는 거꾸로 B를 쓰면 U0 H 이렇게 쓸 수 있죠. 이제는 내가 뭔가 잘못 쓴 것 같은데, U0 왜 이렇게 헷갈리지? H를 1/μ0 B 마이너스 M이니까 괄호를 빼먹었네.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앞에 있는 도입한 마그네틱 서세티빌리티를 쓰면 U0 1 플러스 카이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요양을 뮤라고 정의할 거예요. 뮤는 그래서 물질마다 전부 다 다르죠. 뮤를 퍼미어빌리티라고 불러요. 진공에서는 요양이 0이기 때문에 뮤0를 우리가 진공의 퍼미어빌리티라고 부르죠. 우리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그래서 저는 B는 뮤 H 다음 같은 경우로 쓸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철, 코발트, 니켈 이런 것처럼 전이금속으로 되는 페로마그네티즘은 이렇게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선 카이엠이 굉장히 커요. 이거는 10에 마이너스 4승 5승 되면 몇백 몇천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데, 우선 그것보다는 페로마그네티즘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리니어 릴레이션이 성립하지 않아요. non linear material이죠. 그러니까 이게 페로마그네티즘에서도 성립하리라는 거는 우리 그렇게 꿈을 깨야 된다는 거죠. 물론 페로마그네티즘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그 전자들이 다 쌍을 이루고 맨 바깥에 쌍을 이루지 않은 한 개의 전자가
스핀 앵귤러 모멘텀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그네틱 모먼트를 각각 가지고 있고, 마그네틱 모먼트를 가지고 있는데 전부 다 제멋대로 랜덤하게 분포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보통 못이나 이런 것들은 자석이 아니죠. 그렇지만 그거를 아주 강한 마그네틱 필드 안에다가 넣어주거나 아니면 그거를 솔레노이드 같은 데다가 집어넣어서 전류를 세게 흘려주면 여기 있는 이 마그네틱 모먼트들이 한 곳으로 전부 다 정렬하게 되죠. 물론 사실은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한쪽으로 얼라인 돼 있는 스핀 마그네틱 모먼트가 있는 지역들이 전부 다 랜덤하게 여기서는 이쪽, 여기서는 이쪽, 다음과 같이 전부 다 제멋대로 분포되어 있어서 전부 다 합하면 평균적으로 0이 되고, 요 어느 지역 안에서 전부 다 스핀 마그네틱 모먼트가 정렬되어 있는 요 지역을 우리가 도메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점점 마그네틱 필드를 세게 걸어주면 이게 전부 다 마그네틱 필드 쪽으로 얼라인 하면서 사이 같아지니까 도메인의 영역이 점점 사라져서 커져서 전부 다 하나가 큰 도메인이 돼서 전부 다 한쪽 방향으로 얼라인이 돼서 자석이 되는 이런 경우를 보는 거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다시 원래 자석을 원래가 아닌 걸로 만들려면 어떤 특정한 온도 이상으로 가열을 하면 돼요. 가열을 한다는 건 뭐냐면 서멀 에너지 플럭추에이션이 이 얼라인 돼서 결합되어 있는 에너지를 극복하고서 다시 바꿀 수 있을 정도로 되는 거죠. 그 템퍼러처가 물론 물질마다 다른데 그 템퍼러처를 우리가 큐리 템퍼러처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페로마그네틱 머티리얼인 경우는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랑 B가 μH인 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아까 말했던 그 도메인들이 랜덤하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 그거를 우리가 보통 어떻게 보냐면 H, B 다음과 같은 스페이스에서, 물론 사람들마다 이걸 다르게 쓰지만 이게 제일 우리가 많이 보는 건데, 다음 곳에서 보면 마그네틱 필드를 처음에 언마그네타이즈 된 머티리얼을 보면 여기서부터 키면 마그네틱 필드 증가하면 다음과 같이 올라갔다가 다음과 같이 돼서 어느 순간에는 마그네틱 필드를 외부에서 아무리 걸어줘도 더 이상 이렇게 다음 특별한 점까지 최대값까지 다음과 같이 도달하는 이 경우가 있죠. 다음과 처음에 시작하면 이렇게 돌아와요.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마그네틱 필드를 끄면, H를 점점 줄이면 다시 원래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이 돌아와서 반대 방향으로 되죠. 그랬다가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재미있는 사실은 H 필드를 아무리 크게 했다 적게 했다고 하더라도 원래 시작한 값으로 돌아오질 않아요. 원래 시작한 걸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열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왔다가 다시 이렇게 와서 다음과 같은 이 형태를 계속 반복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유명한 그 히스테리시스 커브라고 하죠. 히스테리시스라고 해서 이게 히스토리랑 관련 있는 것도 아니고 히스테리에 관계된 것도 아니고 그리스어에서 나온 건데 뒤쳐져 있다는 거예요. 뒤쳐져 있다는 뜻을 나타내는 뜻이고, 그래서 이런 걸 히스테리시스 커브라고 해요. 그래서 뭐 재밌는 사실은 이거를 그러면 저기 넌리니어한데, 저렇게 넌리니어한데 우리가 굳이 막 이 퍼미어빌리티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면 어떻게 돼요? 뮤에 대한 함수, 뮤가 H에 대한 함수죠. 여기서는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기울기는 이제
그걸 접선으로 볼 때 그렇고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는 근데 보면 이거는 B와 H가 같은 방향이죠. 이건 B와 H가 같은 방향이죠. 이건 다른 방향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U가 양수야. 여기서는 Mu가 음수가 되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띄어서 우리가 뭐냐면 처음에 물론 이제 이게 어디가 최대값이냐 하는 거는 왜냐하면 스핀 마그네틱 모먼트가 전부 다 정렬을 하면 더 이상 마그네타이제이션이 커질 수 없으니까 그 한계가 있죠. 우리 다음과 같은 페로마그네틱 머티리얼의 성질은 좀 약간 다른 다이아마그네티즘과 페로마그네티즘인 경우랑은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장은 이렇게 넌 리니어한 머티리얼을 다루지 않고 파라마그네티즘 혹은 다이아마그네티즘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카이엠이 아주 작은 그런 물질에 대해서 우선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런 경우 바운더리 컨디션은 조금 아까 우리가 한 걸 보면 머티리얼이 뭐 하나가 두 개가 이제 다른 머티리얼이라면 먼저 마그네틱 필드 B에 대한 바운더리 컨디션은 다이버전스 B가 0이니까 우리가 적당한 가우시안 서피스를 다음과 같이 잡으면 되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잡을까? 여기 위에 이게 위 above below라고 하면 여기 있는 n 유닛 벡터 이렇게 잡으면 여기서는 n 벡터가 다음과 같이 주어질 테니까 어떻게 주어지냐면 요거의 수직인 성분 옆으로는 0일 테고 수직인 성분 이거 다시 말하면 B 필드는 항상 컨티뉴어스 하죠.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조금 아까 봤던 그러면 H는 어떻게 되나? H는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우리 했잖아. H는 1 over mu0 B 마이너스 M으로 썼으니까 요거의 다이버전스를 취하면 다이버전스 B는 0이니까 마이너스 다이버전스 M이죠. 이게 아까 우리 저 바운드된 걸 보는 거니까 이거를 H에 대해서 쓰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여기는 마이너스 사인은 이쪽에 노멀 벡터는 이쪽 방향이고 이거는 반대 방향이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컬 H가 J라는 걸 쓰기 위해서 우리 뭐냐면 다음과 같이 이걸 잡으면 우리 했던 아이디어를 똑같이 쓰면 우리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우리 지난번에 했는데 지난번에 한 거를 보면 사실은 H 이걸 실제로 계산을 해볼까? 계산을 해보면 이게 그림을 내가 어떻게 그렸더라? 쉽게 그릴 수 있지 뭐.
이 방향을 L 방향이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쓸 수 있나? 거꾸로 할까? 방향을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돌려서 계산을 하면 L 방향이면 위에서 H above, 밑으로 내려 옆은 0이고 below L은 어떻게 쓸 수 있나? J지만 여기선 J로 쓸까 K로 쓸까? 내가 J로 쓰니까 헷갈리나? 이때는 요 안에 있는 J로 쓰지만 요 안에는 여기 낮으면 단위 길이당 요 길이 L에 흐르는 전류를 보면 surface current를 볼 수 있으니까 요거는 사실 K로 쓸 수 있고 K equal J를 썼으니까 요 안에 있는 게 K 오른쪽이 이거 스칼라니까 안에 있는 커런트를 보려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이 방향으로 들어가면 이 방향을 써야 되는데 이 방향을 N이라고 하면 K 크로스 아니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K가 어느 방향이냐면 지금 이렇게 돌렸으니까 들어가는 방향이 포지티브니까 이게 들어가는 방향을 어떻게 해서 N과 L로 쓰면 N 크로스 K네. N 크로스 L, N 크로스 L이죠. N 크로스 L로 쓰면 되겠네요. N 크로스 L. 다음과 같이 되죠. 그래서 요거는 왜 서피스 덴시티를 바꾸냐면 길이 L에 흐르는 전류이기 때문에 우리 다음과 같이 썼고 이거는 우리가 아는 아이덴티티를 쓰면 어떻게 쓰나? K 다음과 같이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L을 이무의 L에 대해서 우리 쓸 수 있다고 하면 H above H below 평행인 거 이거는 K 크로스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물론 여러분들이 K를 알고 있으면 K에 대해서 풀까? 그건 나중에 합시다. 우리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 드디어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제 우리가 다 정했고. 그러면 바운더리 컨디션만 주면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뭐 할 건데? 가 있으니까 우리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럼을 실제로 풀어봐야지. 그래서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럼을 풀어보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해봤던 것 중에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럼 푸는 것 중에 다음과 같은 두 개의 타입의 문제를 예제를 한번 보겠어요. 그 두 개의 예제가 뭐냐면 우리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럼 중에서 특별한 경우 어떻게 하냐면 진공이 아니라 그 머티리얼 안에서는 트랜스포트 커런트 덴시티는 0인 경우,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경우, 이 경우를 보고 싶어요. 이 경우는 뭐냐면 B도 0이고 이것도 0인 경우죠. 자.
이런 걸 만족하는 내가 두 개의 example을 볼 텐데, 하나는 그리고 또 어떤 걸 보냐면, 첫 번째는 여러 가지 머티리얼 중에서는 리니어 머티리얼, B가 mu H인 거. 그 다음에 마그네타이제이션이 유니폼한 거.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요런 단순한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이버전스 M이 0인 경우. 우리가 앞으로 요런 경우에 한정시켜서 몇 개의 예를, 두 가지의 예를 봅시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뭐냐면 다이버전스 B가 0이고 다이버전스 M이 0이면 다이버전스 H가 0이죠. 자, 근데 여기서 컬 H가 0이면 이건 어떻게 되죠? 컬 H가 0이고 이러면 컨서버티브 하다는 거고, 다시 말하면 포텐셜을 쓸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포텐셜 다시 말하면 이 경우는 H가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파이라고 쓸 수 있고, 마그네틱 스칼라 포텐셜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 이퀘이션을 풀면 되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라플라스 이퀘이션이에요. 라플라스 이퀘이션 우리 지난번에 일렉트릭 필드를 구할 때 해봤으니까, 다음과 같은 경우 이 문제를 푸는 여기는 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가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푸는 문제로 바꿀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두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방금 그 상황이 그러니까 1, 1번이랑 저희가 다 만족해야 다 만족하는 경우예요. 뭐 리니어하다는 건 우리가 아까 그걸로 한정을 시킨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러니까 뭐냐면 J가 0이고 다이버전스가 M이 0인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겠다는 거예요. 아니, 세 개가 다 만족하는 거고, 세 개가 다 왜냐면 마그네틱 스칼라 포텐셜을 끄집어낸 게 컬 H가 0이고 다이버전스 H가 0인 걸 만족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중에 한 예, 어떤 스피어 다음 같은 경우, 다시 말하면 마그네틱 퍼메어빌리티가 뮤, 이게 Z 방향이라고 하면 반지름이 A, Z 방향 돼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이 자료가 걸립니다. Z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걸려 있을 경우에 H 필드를 스피어 안이랑 바깥쪽에서 구하는 문제예요. 전기적인 경우에도 이거에 대응되는 걸 했었죠. 다이일렉트릭 머티리얼 있을 때, 유니폼한 일렉트릭 필드가 있을 때 일렉트릭 필드가 어떻게 되느냐, 혹은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가 어떻게 되느냐를 봤었죠. 이거는 역시 두 개로 나눠서 쓰면 돼요. 어떻게 하죠?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세퍼레이션 오브 베리어블을 하면 나오는 게 르장드르 폴리노미얼로 전개를 할 수 있죠. 르장드르 폴리노미얼로 전개를 할 수 있는데, 바깥에서 phi 1, 바깥을 1, 안쪽을 2라고 하면 phi 1은, 물론 이건 베큐엄이죠. R 세타는 이거 어떻게 되나? 바깥에서 R이 굉장히 클 때, 이거에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를 취하면 B 제로를 줘야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포텐셜은 적어도 R 코사인 테타에 비례하는 양은 있어야 될 테고 뒤에 있는 양은 C1 R 제곱분의 코사인 테타. 물론 뒤에 R에 여러 가지 하이 오더 텀들이 있지만 우리 지난번에 보면 요거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다는 건 우리 알죠 이제. A보다 작을 때는 이때는 이 지역이 R이 0인 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R의 n 플러스 1승분의 1텀은 전부 다 없어져야 돼요. 그죠? 그리고 다음과 같이 우리 쓸 수 있다 이거예요. 물론 일반적으로는 요거에 파워를 다 써야죠. 파워를 다 쓴 다음에 나중에 pn 코사인 테타, 이건 지금 p1만 쓴 거죠. 일반적으로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어떤 걸 써야 되냐면 이거를 양변에다가 써서 봐야죠. 자, 근데 바깥에서는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R 코사인 테타만 있어야 될 것 같고 요거는 뒤에 있는 걸 다 쓸 수 있죠. 일반적으로 다 쓸 수 있고 요 안에서는 요 앞에 있는 양을 다 쓸 수 있어요. 다 쓴 다음에 서로 비교를 해야 되죠. 서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 여태까지 경험에 의하면 요거만 쓰면 충분하다는 거죠. 나머지는 전부 앞에 있는 개수가 0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일 수 있어요. 가장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걸 요거 하나에다가 사실은 A, CN, R의 N 플러스 1, PN 코사인 테타 여기다가도 뭐지? A, N, R의 N승 PN 코사인 테타 이렇게 놓고 바운더리 컨디션을 집어넣어서 전부 다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넣어서 집어넣어서 보면 Pn, n이 1보다 큰 거는 서로가 비교하면 전부 다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건. 그래서 다음과 같이 놨어. 그러면 이제 보면 이제 A1, C1, A2만 구하면 되죠. A1 우리 쉬운 게 뭐냐면 R이 무한대로 이렇게 가면 B가 B0 K니까 그러면 phi는 틀림없이 마이너스 R 코사인 테타 이게 C죠. C니까 C에 대해서 미분하면 K 해시 나올 테니까 그 다음에 B0 근데 지금 우리가 쓴 거는 phi가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phi가 h니까 이거는 여기서는 진공에서는 h가 mu0분의 아니 h가 아니 이렇게 쓰면 안 되지 mu0 b죠. 다음 것이 있으니까 뭐냐면 b는 아니 내가 거꾸로 썼나? 헷갈리네. h가 mu0분의 b죠. 소리. 여기다가 mu0를 다음 같은 거에 접근을 해야 되죠. 그래서 보면 A1은 우리가 알아요. A1은 마이너스 B0 다음 같은 걸 알죠. 그 다음에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을 써야죠. 바운더리 컨디션이 뭐냐면 바운더리가 R이 A인 경우니까 바운더리 컨디션 A에서 어떻게 되죠? B의
마그네틱 필드는 노멀 컴포넌트가 서로 컨티뉴어스하다고 했으니까 B1 R 방향, B2 이게 같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H는 어떻게 되나? H는 어느 방향이 되나? phi 방향은 우리 상관이 없을 테고 set 여기서 이렇게 잡으면 set 탄젠셜한 방향이니까 세타 방향이죠. H의 커런트가 안 흐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을 써야지. 첫 번째 R은 B는 밑에 있는 것부터 써봅시다. 밑에 있는 거는 우리 바로 파이에서 구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하려면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를 썼으니까 세타에 대해서 그레이디언트 중에 세타에 대한 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dd 세타인가? 다음과 같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요 양을 우리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계산한 다음에 R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되죠. 이걸 계산해보면 첫 번째 텀에선 A1 마이너스 사인 테타네. A1이 마이너스 사인 테타. 이것도 미분하면 마이너스 테타인데 R이 하나 더 있으니까 그 다음 잠깐만 이거에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파일을 하니까 이거는 A가 마이너스 뮤제로분의 B제로 R분의 1로 나누고 코사인 테타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테타니까 거기다 다시 또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렇게 되고 요거는 테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테타 거기다가 앞에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파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이면 플러스가 돼서 플러스 C1 A 3승 사인 테타 여기서도 이거는 미분하면 마이너스인데 이제 플러스가 돼서 A 사인 테타. 두 번째는 B에 대한 걸 봐야 되는데 B는 어떻게 구하죠? B는 아까 우리 어떻게 썼더라? UH 다음 같은 관계를 써야죠. 그러니까 뭐냐면 파이에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를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를 취한 다음에 바깥에서는 뮤제로 안쪽에서는 뮤를 집어넣어야 되죠. 이거 거꾸로 썼나? 맞죠? 지금 이렇게 쓰면 되죠. B0 B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헷갈리지? 하도 쓰다 보니까 내가 이제 헷갈리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B가 뮤 H잖아. B가 뮤 H죠. 맞죠? 됐어. 그래서 이걸 쓰면 되죠. 이걸 쓰면 지금 요 컨디션을 쓰면 R이 A보다 큰 곳에서는 여기서 이건 이제 뭐냐면 R 컴포넌트니까 R에 대해서만 미분하면 돼요. R에 대해서만 미분하면 마이너스 A1 요걸 R에 대해서만 미분하면 마이너스 A1 코사인 그냥 A1 코사인 테타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A1
R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내가 헷갈리나? 제대로 쓸 수 있지. 저거를 R에 대해서 미분하면 A1 코사인 테타 잘 쓰면 되지 뭐. A1 코사인 테타 뒤에 있는 거는 R에 대해서 미분하면 R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마이너스 2 C1 R의 3승 대신 R 대신에 A를 집어넣으면 코사인 테타죠. 이게 R에 대해서 미분한 거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를 붙여야 돼.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니까 마이너스를 붙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해야 되는 거는 저건 지금 H를 계산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뮤제로를 곱해야 되죠. 오른쪽은 요거를 R에 대해서 미분하면 A2 코사인 테타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니까 마이너스 A2 코사인 테타 거기다가 뮤를 곱해줘야 되죠. 이렇게 쓰면 복잡하지만 위에서는 사인 테타를 묶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이게 A2죠. A2는 C1 A3승 마이너스 B0 U0 밑에 있는 식은 역시 코사인 테타를 다 없애주면 코사인 테타를 다 없애주고 양변을 마이너스 뮤로 나눠주면 A2는 마이너스 뮤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뮤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플러스 A1 뮤 마이너스 2배 C1 A3승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물론 여기다가 A1 대신에 우리 아까 뭐였어? A1 내가 뭐가 빠진 것 같은데? 여기 뮤제로가 빠졌네. 뮤제로가 여기다 있어야 되죠. 저기 뮤제로가 있으니까 뮤제로가 빠졌죠. 다음과 같이 쓰면 되죠. 그 다음에 A1 대신에 A1은 지금 마이너스 뮤제로분의 B0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B0 여기 뮤 마이너스 2배 뮤제로 뮤 C1 A3승 이거 풀면 되죠. 근데 여기는 요 두 식은 요거는 간단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 C1에 해당되는 거를 이쪽으로 넘기면 C1 A3승 1 2 뮤0 나누기 뮤는 이걸 이쪽으로 넘기면 되죠. B0 그러니까 플러스 여기가 6분의 1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C1은 B0 A3승 저걸 통분을 하면 뮤 플러스 2뮤 제로 분모에 뮤가 있는데 뮤 제로를 이제 곱해주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죠. A2는 B0 A2는 요걸 계산하면 되지. 요걸 집어넣으면 되죠. A2는 여기 B0인데 여기다가 C1을 A3승으로 나눠. 그럼 B0로 끄집어내고 첫 번째 거는 어떻게 쓰면 되나? 여기다가 C1이니까 뮤 플러스 2뮤 제로분의 1
뮤 제로 마이너스 1 이게 C죠. 거기다가 B 제로 나누기 뮤 제로 이거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B 제로 뮤 제로를 끄집어내면 뮤 제로를 끄집어내면 여기다 뮤 제로를 다 곱하면 되니까 뮤 마이너스 뮤 제로 1을 빼면 되죠. 1은 통분이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뮤 마이너스 2뮤 제로 그래서 뮤가 없어지고 뮤 제로가 남는데 밑에 있는 거랑 캔슬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3B 제로 뮤 플러스 2배 뮤 제로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구한 거를 이제 집어넣으면 phi 1은 아까 우리 집어넣은 거를 보면 마이너스 B0 U0 R 코사인 테타 0 쓰면 되고 그 다음에 C1 R 스퀘어분의 코사인 테타 C1이 뭐냐면 B0 A 3승 U 플러스 2뮤0 뮤 마이너스 뮤0 마이너스 1 R 제곱분의 코사인 테타 요 안에서는 요거 대신에 마이너스 3B 0 뮤 플러스 2뮤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복잡한 계산을 했지만 우리 phi2 안쪽에서 스피어 안쪽에서의 마그네틱 필드를 구하면 B2는 어떻게 구하죠? 마그네틱 필드를 이게 Z니까 Z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한 다음에 B는 뮤를 곱해줘야 되니까 뮤를 곱해줘야 되니까 3B0 뮤 플러스 2뮤0 곱하기 뮤 K 분자분모를 뮤0로 나눠주면 1 2뮤0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복잡한 계산을 했지만 어떻게 되죠? 익스터널 마그네틱 필드 안에 있을 때 이 머티리얼 내부에서의 마그네틱 필드는 다음과 같이 주어져요. 자, 바깥에서는 이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R과 세타의 함수니까 바깥에서는 일반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1 오버 R 제곱 코사인 테타 왜냐면 뒤에 R 제곱 코사인 테타만 봐야 되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2 R 3승 코사인 테타 그 다음에 그레이디언트의 테타 컴포넌트는 마이너스 R 3승분의 사인 테타 요걸 염두에다가 두면 바깥에서 마그네틱 필드는 첫 번째 거 요거 마이너스를 취한 다음에 뮤0를 취하면 B0 K 우리가 잘 아는 익스터널 필드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여기다가 H를 구하니까 뮤0를 곱해줘야 되니까
뮤제로를 곱해주면 뮤제로 마이너스 1 요걸 먼저 쓰고 분모는 위에 뮤제를 곱해주는데 분자분모를 뮤로 나누면 2 뮤오버 뮤제로. 그 다음에 여기 A 3승이 있고 R 3승이 있으니까 R분의 A의 3승 B제로.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걸 쓰면 이 뒤에 있는 거는 앞에 있는 개수는 복잡하지만 뒤에 있는 이 콤비네이션은 여러분들이 많이 봤어요. 어디서 봤냐면 마그네틱 다이폴에 의한 마그네틱 필드를 봤을 때 우리가 이 형태를 갖는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바깥에서는 external field 곱하기 마그네틱 다이폴이 주는 마그네틱 필드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오케이. 한 이그젬플이 끝났고 다음번에는 다른 이그젬플로 이번에는 반대로 요게 유니폼리 마그네타이즈 되어 있을 때 주위에 어떤 마그네틱 필드가 생기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